자, 지금부터 고2 한국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쌤 김준입니다. 총평 다 듣고 오셨죠? 제가 뭘 강조했었어요? 안 듣고 온 친구들 듣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3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거 안 들으면 손해입니다. 반드시 총평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듣고 이 해설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해설에서는 뭐를 중요시 여긴다? 개념입니다. 이 주제에서는 이 키워드가 나오는구나. 요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저와 함께 1시간 가신다면 훌륭해요. 그거면 끝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한국사는 그걸로 끝냅시다. 자, 그러면 바로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6월 달에 1번 문제 뭐가 나왔는지 기억나시나요? 안 나요. 그게 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저는 해설을 하니까 준비하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6월 달에는 청동기 시대가 나왔습니다.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1번 문제에 있어서 뭐 청동기 시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신석기 시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구석기 시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 중 하나가 석기 시대를 아예 제해버리고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정유대사가 워낙 소략되었었기 때문에. 근데 9월은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1번 문제 여유 있게 선사시대를 충분히 출제할 문항이 되었었죠. 그래서 1번 신석기 시대 나왔고요. 왜 신석기 시대냐? 여기 지금 키워드 찾아서 체크해 봐야겠죠. 자, 첫 번째 빗살무늬 토기 키트 맞추기입니다. 여러분 토기가 나온다면 무조건 신석기다 는 아니에요. 그런데 모의고사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사실 청동기 시대라든가 철기 시대 때도 토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수능 형태에 있어서는 보통 토기하면 빗살무늬 토기가 나올 것이고요. 요거는 신석기 시대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자, 선사박물관입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여기 또 키워드 나왔죠. 보통은 요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가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의 조각을 맞춰보며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파악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말 토기 형태로 맞추는, 실제로 토기를 깨놓은 건 아닐 거고요. 플라스틱 모형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자, 1번 율령이 반포되었다. 율령 반포는 고대 국가의 특징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쪽에 해당이 돼야겠죠. 2번 팔조법이 시행되었다. 이 팔조법 나오면 고조선입니다. 팔조법은 고조선. 간석기가 제작되었다. 신석기 시대 때의 특징이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4번 상평통보가 유통되었다. 상평통보는 조선시대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었다. 당연히 철기시대 이후 지금까지. 그죠? 시작은 아니고 사용이니까 오늘날에도 사용은 합니다. 그래서 해당은 되지 않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신석기 시대 키워드 첫 번째 빗살무늬 토기, 두 번째 농경과 목축 시작, 세 번째 간석기 사용. 이러면 신석기 시대 문제는 100% 맞힐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두 번째 넘어갑니다. 미출시 이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저희 이 문제 보면서 살짝 의아했어요. 왠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다보탑의 독특한 양식이 인상 깊었어요. 메타버스를 통해 이 국가의 수도 경주에 위치한 불국사를 답사하였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을 말해볼까요? 대웅전. 한글로 이렇게 써놨네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석가탑, 다보탑,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무구정강 대다른경이 발견되었다는 점이 신기했어요. 다보탑이 요거고요. 불국사 3층 석탑이 석가탑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 우리 경주가 수도였고 불국사가 있는 나라 어디예요? 신라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고대 국가에서 이제는 원래는 정치 얘기를 물어보면
정치가 답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정치 파트가 나오면은 정치 파트의 내용이 답이었고요. 문화 파트가 나오면 문화 파트가 답이었습니다. 근데 저 문화 파트 불국사잖아요. 불국사는 문화 파트예요. 그런데 문화 파트를 딱 내고 골품제를 시행하였다. 문화가 아니죠. 골품제는 정치 혹은 사회 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문화가 나오려면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여기 있던 무구정강태, 다란이경이라든가 석굴암이라든가 이런 식의 매칭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죠. 문항수를 적게 내다 보니까 이제는 섞어서 두 가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로 고대 국가는 최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옥저를 복속하였다. 고구려죠. 자, 국자감을 건립하였다. 고려시대 때 국자감 최고 교육기구. 4번,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당연히 고구려고요. 그리고 끝이 아니죠? 그쵸? 고려시대 때에도 천리장성은 있습니다. 둘 다 해당이 돼요. 5번, 육조직계대를 실시하였다. 요거는 조선이고요. 좀 더 심화. 자, 조선 중에 어느 왕? 1번 태종, 2번 세종, 3번 세조. 정답은 1, 3번입니다. 육조직계제는 태종과 세조 때 실시하고요. 세종 때에는 의정부 서사제가 되겠습니다. 기억나요? 기억나는 친구들은 기억해 두시고 아닌 친구들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라가 나왔죠. 신라가 나왔는데 문제 3번에 보니까 신라 얘기가 또 나옵니다. 보통 여기 신라 낼 거면 앞쪽에 고구려나 백제를 물어봐도 되는데 여기 지금 신라를 또 물어보고 있죠. 요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번 보죠. 춘추가 무릎을 꿇고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말 아시나요? 네, 보통 나이를 물어볼 때 높여서 물은 말이죠. 춘추. 혹은 뭐 공자. 유교 경전 중에 춘추 있습니다. 노나라 역사 관련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김춘추! 들어봤죠? 무릎을 꿇고 폐하께서 당의 군사를 빌려주어 흉악한 것을 잘라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백성은 모두 포로가 될 것이며 산 넘고 바다 건너 행하는 조회도 다시는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아뢰었다. 당태종이 옳구냐 해가지고 군사 출동을 허락했다. 이게 뭐예요? 당 연합군이 구성이 된 겁니다. 당나라랑 신라가 손을 잡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딜 쳐들어가요? 고구려는 당나라가, 백제는 신라가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먼저 백제를 공격해 들어가죠. 그래서 백제 지역이 멸망하게 됩니다. 몇 세기? 이거 다 7세기 때 얘기예요. 자, 백제 멸망 660년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구려로 가죠. 자, 그래서 고구려가 결국 평양성이 함락당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고구려 멸망 언제예요? 자, 668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인 사비성 함락, 평양성 함락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당 전쟁을 치르죠. 동맹이 깨졌어요. 그렇죠? 나당 전쟁,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이런 거 치르면서 결국 당나라를 쫓아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라의 삼국 통일. 이 삼국 통일한 게 언제예요? 676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8년 차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나당 연합군이 결성된 거 언제냐? 여기 김춘추가 당태종을 보러 갔습니다. 언제 갔느냐? 648년에 가게 돼요. 연도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흐름이에요. 흐름. 연합하고 백제, 고구려, 나당 전쟁, 통일. 요 흐름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세요. 가는 나당 연합군이 결성된 거고요. 나는 문무왕 8년 당의 군대와 합하여 평양을 포위하였다. 그렇죠? 고구려 왕이 먼저 염, 난, 산 등을 보내어 당의 장군 영공에게 나아가 항복을 청하였다. 누구한테? 당나라 이쪽 장군 영공에게 나아가 항복했죠. 그러면서 고구려 왕과 왕자 및 대신 20여만 명을 데리고 당으로 돌아갔다. 고구려가 무너졌네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일 정답은
네, 사비성함락, 그렇죠? 백제의 멸망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보이나요?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켰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궁예가 후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이건 후삼국 시대죠. 후삼국 시대. 몇 세기? 네, 10세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10세기. 2번,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요것도 통신 말입니다. 통일신라 말. 네, 9세기경 되겠죠.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고를 하였다. 요거는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 그래서 14세기 때 얘기고요.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신설하였다. 이건 고려 시대 때 무신 정권기 때 중 최씨 정권기 때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름 선지가 좀 넓게 있어서 충분히 고를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4번 문제입니다.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다음은 최숙로가 고려 4대 왕인 가를 평가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네, 최숙로 딱 나왔네요. 오, 최숙로 시무 28조 기억나죠? 고려시대 때 최숙로가 성종에게 올린 글입니다. 그러면 가왕은 성종이겠네. 성종이면 정답은 없네. 여러분, 최숙로가 성종한테 시무 28조만 올린 거 아닙니다. 시무 28조와 동시에 뭐를 하게 되냐면 5조 치적평이라고 하는 걸 올려요. 내가 여태까지 5명의 임금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축축축 하면서 광종도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앞선 왕들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시고 안 좋은 점은 고치셔서 성군이 되소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건의한 게 시무 28조죠. 자, 즉위한 해로부터 8년까지는 정치와 교화가 청렴하고 공평하였으며 형벌과 상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 쌍기! 쌍기 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과거제 도입. 자, 쌍으로 나옵니다. 과거제 도입한 왕? 정답은 광종이고요. 그러면 광종의 업적 두 번째 노비안건법,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수원한 성을 건설하였다. 조선 후기 정조 되겠습니다. 교육의 국조소 고종 1895년 되겠고요. 구조 5서경 체제로 완성하였다. 신문왕이죠. 신라 신문왕. 자,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요거 세종대왕 때입니다. 조선 세종.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미추신 전하의 제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는 진짜 너무 중요한 문제죠. 틀려서는 안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음 28자를 만들고 명칭을 훈민정음이라 하셨다. 누구? 그쵸? 세종대왕입니다. 자, 천지인 그러면서 음양의 정교함을 모두 글도 적을 수 있었다. 세종 때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종대왕 때의 일은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사군과 육진이 개척되었다. 6월 학력평가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사군 육진. 세종대왕 문제 6월에도 나왔었습니다. 이거 틀린다고요? 6월 안 본 친구 미안. 네, 본 친구들은 반드시 맞춰야죠. 1번 대가야가 멸망하였다. 대가야가 멸망한 거는 신라. 진흥왕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6세기죠. 자, 홍범 14조가 반포되었다. 고종 때고요. 자, 22담로에 왕족이 파견되었다. 백제 무령왕입니다. 무열과 헷갈리지 마세요. 백제 무령 혀가 잘 안 굴러가네요. 네. 무령왕. 5번 망이망소이가 봉기를 이었다. 운문초전 효심 김삼이 그다음에 망이 망소. 요거 언제예요? 고려 시대 때죠. 무신 정권기 때. 그래서 정답은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는 신당서에 기록된 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누가 건국했대요? 대씨. 대조영이 건국한 가는 이후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발해는 키워드가 해동성국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해동성국. 자, 그러면 이 나라 대표적인
내용 1번 과전법을 실시하였다. 고려 말에 실시해가지고 조선까지 실시가 됩니다. 두 번째 화백회의를 개최하였다. 신라 때 얘기가 되겠고요. 자, 지방을 5도 양계로 나누었다. 이건 기억하셔야겠죠. 고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네, 부여 얘기입니다. 5번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하였다. 정답이죠. 네. 왜 해외 보내는 국섭에 스스로를 고려 국왕이라고 칭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문화의 동질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고구려 계승 의식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6월에서도 7번 문제와 똑같은 주제 나왔죠. 네, 서희의 외교단판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외교안보연구소에 있는 서희, 그쵸? 흉상을 보고 계십니다. 고려는 서희의 외교단판으로 소선영,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였습니다. 외교단판 결과 고려가 획득한 땅을 물어보겠죠. 강동, 육주 되겠습니다. 그렇죠? 강동, 육주. 그래서 거란, 강동, 육주. 기억. 네, 기억을 기억하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연행사가 파견되었다. 연행사는 연경을 다녀오는 사절단입니다. 연경은 청나라의 수도예요. 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가 되겠죠. 2번 상대등이 설치되었다. 상대등.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신라 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되었다. 조선 후기고요. 숙종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정동행소 이문소가 폐지되었다. 고려의 내정간섭기구였죠. 공민왕. 네, 고려 공민왕 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네. 너무 대표적인 주제였고요. 저거는 틀려서는 안 되는 엄청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바로 8번으로 가죠. 다음 상황이 발생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입니다. 오후 4시에 위안스카이는 청군을 이끌고 궁궐 돌격하여 점령했다. 일본군은 일본 공사관으로 후퇴하려 했으나 그들의 공사관도 이미 불타버렸다. 자, 여기 나왔어요. 정변을 주도한 자들 가운데 두세 명 쓰러졌고 누구? 김옥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본인에게로 도망쳤다. 자, 정변 나왔고 김옥균입니다. 김옥균은 급진계아파. 자, 그럼 급진계아파가 주도해서 일으킨 정변? 그렇죠. 갑신정변. 자, 그럼 갑신정변은 몇 년? 1884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이모 군란. 그렇죠?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모년은 82년이죠. 네, 그러면서 청군의 간섭이 심해졌고요. 결국 갑신정변이 일어나나 청군에게 진압당했죠.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너무 중요한 연표고요. 사실상 이걸 좀 더 꼬아서 내면 갑신정변 이후에 있었던 시기 있죠. 예를 들어서 거문도 사건, 조선 중립화론. 요게 이제 갑신정변이 끝난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1885년부터 87년까지 거문도 사건이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일어났는지 연표에서 이렇게 고른 것은 그 문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다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9번 문제 갑니다. 자, 9번 문제에서 가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모시는 글. 우리 지역에서는 흙, 불, 그리고 인간이라는 주제로 청자축제를 개최합니다. 왕건이 건국한 가의 대표적 문화에서 아우 이거 다 좋네. 문화 파트가 조금 어려워요. 정치는 그래도 흐름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기억에 좀 남는데 문화 파트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줬죠. 왕건이 건국한 나라 고려죠. 이 옆에 유물, 문화재가 언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려를 이걸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고려 청자죠. 다양한 체험도 하며 청자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답죠. 운항무늬 배병. 네. 참고로 요 청자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청자인데 이 기법을 상감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파란색만 있는 건 순청자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림이 하얀색으로 구름과 학이 새겨져 있으면서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상감기법으로 새긴 겁니다. 엄청난 기술이었죠. 1번 주자감이 설치되었다. 자, 고려는 국자감이라 얘기했어요. 주자감은 발해의 대표적인 교육기구입니다. 두 번째, 석굴암이 조성되었다. 네, 아까 불국사와 함께 나왔으면 정답이 될 수 있었던 석굴암입니다. 통일신라. 세 번째, 판소리가 유행하였다. 판소리가 유행한 건 조선시대 때죠. 특히나 조선 후기 때 유행합니다. 4번, 한성순보가 발간되었다. 한성, 서울이죠. 순, 10일 단위를 얘기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할 때 10. 10일마다 한 번씩 나오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1883년 만들어진 방문국에서 발행을 합니다. 5번,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다. 고려. 그렇죠. 고려 중기 김부식이 중심이 돼서 편찬한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 고려의 문화죠. 저번 6월에서는 고려 문화 하면 보통 스님, 불교 사상이 나왔었습니다. 뭐 의천, 진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감청자, 그렇죠. 고려청자, 역사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후기 뭐 이런 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활장, 직지, 딱 요 정도가 고려 문화입니다. 네. 10번 문제 볼게요.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이것도 6월에 나왔어요. 요즘 핫한 이순신과 바다. 에따 모르겠다. 좋았다 이순신.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이순신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전쟁이에요? 임진왜란이죠. 6.25요. 안 돼요. 네, 임진왜란입니다. 이번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서 이순신 동상과 거북선 얘기죠. 자, 하객진 전법으로 승리한 한산도 대첩, 절대적 열세를 극복한 명량 대첩, 그리고 그의 마지막인 노량해전까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으로 시작된 당시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의 활약상을 뮤지컬로 만나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자, 1번 최후가 강화도를 천도하였다. 자, 이건 고려시대 때입니다. 이 고려시대 때 최후, 즉 무신 정권은 당시 몽골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두 번째,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윤관, 별무반. 윤관의 이응. 그렇죠? 어느 나라? 여진. 여진 되겠습니다. 여진과 맞서가지고 싸웠죠. 그래서 윤관이 별무반을 통해서 여진 몰아내고 세운 곳이 바로 동북구성 되겠습니다. 3번, 어제현이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흥선대원군 때죠. 초지진, 덕신진, 광성보 이런 식으로 축축축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광성보 전투, 흥선대원군, 통상수교 거부 정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료죠, 심리학료. 네. 4번,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활약하였다.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 5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외적을 격파하였다. 고구려와 수당 전쟁할 때 살수대첩 수나라랑 싸운 거죠. 7세기 얘기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25래요. 임진왜란 문제는 쉽게 나옵니다. 이거를 예전에 굉장히 난이도 있게 낸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건 필수 전에 정말 이제 자료를 되게 이게 뭘까 싶은 것들을 좀 내긴 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최근에는 정말 임진왜란 아니? 영화 한번 봤어? 그럼 맞출 수 있어. 이런 정도로 내니까요. 요 문제 정도만 잘 체크해 두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1번 문제로 갈게요. 네, 정말 이제 모의고사에서 단글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제도죠, 제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해줘야 될 키워드는 공납입니다. 간교한 무리들이 공납하는 물품을 방납하고 그 값을 본읍에서 몇 배로 징수하여 그 폐단이 심각하였다. 영의정 김육은 충청도에서 방납의 폐단이 특히 심하다고 여겨 효종에게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가를 충청도에서도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청하였다. 이에 효종이 신하들과 상의하여 비로소 충청도에도 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즉 시행의 배경이 뭐예요?
방납의 폐단이죠.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의 토산물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토산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지역 토산물도 아닌데 내래요. 집집마다 다 내래요. 농사 짓나 바빠 죽겠는데. 그랬더니 내가 대신 내줄게 라고 등장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방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방납인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돈 더 줘. 더 내놔. 내가 더러워서 너한테 안 내. 내가 직접 구해낼 거야. 그랬더니 이제 수령이랑 결탁해서 방납인을 통하지 않고는 세금을 받질 않아요. 이게 이제 방납의 폐단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로 내라? 네, 쌀, 옷감, 혹은 돈, 요런 걸로 일단 대신 내고, 그리고 정부에서 그걸 갖고 필요한 거 사오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요게 이제 무슨 법? 대동법 되겠습니다. 대동법. 자, 대동법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시키는 사람 있죠? 사오라고 시키는 사람, 그들을 뭐라 부른다? 공인,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동법 실시 이후에 공인이 등장했다. 대동법은 광해군 때 처음 실시가 되죠. 1번,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을 조사한다. 그렇죠? 문제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냥 뭐 공인이 등장했다. 그게 좀 더 쉬운데 약간 한 단계를 꽈놨죠. 공인이 등장한 배경을 조사한다. 이런 식으로. 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관료전이 폐지된 이유를 알아본다. 관료전 하면은 이제 뭐랑 같이 가야 되냐? 노급이랑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노급을 관료전 폐지, 노급 지급. 네. 요거 어느 왕? 신라의 신문왕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산미증식 계획의 결과를 파악한다. 보통 1920년대 때. 네. 산미증식 계획 얘기하죠. 자, 4번, 전시가 제도가 실시된 계기를 살펴본다. 전시과 제도는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교과서도 꽤 됩니다. 이제는 생략돼서요. 여기 고려시대 때의 토지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5번, 화폐정리 사업이 끼치는 영향을 찾아본다. 네, 여기 1905년 일본인 재정고문이었던 메가타가 주도했었던 화폐정리 사업이었죠. 엽전과 백동화를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죠. 네. 여기 대동법은 정말 잘 나오고요. 대동법 아니면 균역법인데 균역법은 영조의 업적과 얽혀서 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12번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웹툰으로 알아보는 한국사. 오, 재밌겠다. 이게 참 직업병인지 안 그러면 원래 좋아해서 이런 직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사 만화를 좀 좋아합니다. 물론 영화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역사 만화가 은근히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학습 만화 말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만화로 그려놓은 거 말고 어린이들이 보는 거 그거 말고요. 정말 이제 만화의 재미를 추구하는데 그 소재를 역사에서 끌어오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게 참 재밌습니다. 그런 만화가 좀 많아지면 좋겠는데, 네,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자, 고종의 아버지 가의 개혁편입니다. 자, 가 정치적 실권자가 고종 즉위 후 최고 실권자가 되다. 세도정치 타파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고 호포제를 실시한다. 3화 쓸쓸한 퇴장 탄핵 상소를 받고 하야하였다. 자,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입니다. 둘째 아들 고종으로 즉위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개혁편 대표적인 개혁이 바로 여기 있는 호포제가 되겠습니다. 양반도 뭘 납부해라? 군포를 납부해라.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인 건 영조 때 균역법. 그래도 모자르니 양반도 내라. 이게 호포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최익현의 탄핵 상소를 받고 하야했었죠.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맞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경복궁 중건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기부금 거둔 게 뭐예요? 기부금, 원, 납, 전. 자, 그 다음에 돈이 없네. 찍으면 되지. 상평통보 100배의 가치, 당, 백, 전. 이렇게 이제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우상국을 정복하였다. 신라장군 이사부, 지징왕.
지중왕 때기가 되겠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여기 조선 성종 때죠. 초계 문신제를 시행하였다. 네, 젊은 문신들 뽑아가지고 젊은 신하들 뽑아서 재교육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정조 때기죠. 정조 때. 5번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자, 전민변정도감 고려 공민왕 때기가 되겠습니다. 신돈을 중심으로 설치하게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미 출신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프랑스 로즈 제독이 파리에 있는 해군성 장관에게 발송한 이 보고서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로즈 제독은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강화도를 침입한 이 사건 당시 약탈한 외교장각 도서를 자국으로 보내겠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로즈 제독 어느 나라? 프랑스, 그쵸? 그러면서 군대를 강화도로 데려와서 침공을 했네요. 이거 뭐예요? 병, 인, 양, 요 되겠습니다. 병인년에 서양 애들이 소요를 일으켰네. 여기 이제 병인양요죠. 그래서 이 병인양요는 1866년에 발생된 일이고요. 왜 일어났어요? 배경은 병인박해였죠. 프랑스 신부 처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병인양요가 일어났고요. 외교장각 의궤, 대표적인 도서 중에 의궤 약탈에 갑니다. 외교장각 도서. 자, 그리고 이때 맞서 싸웠던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랑 싸웠어요? 문수산성, 한성근 장군, 그 다음에 정족산성, 양헌수 장군. 자, 이 정족산성은 요즘 이제 삼랑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직접 가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프랑스 애들이 물러가게 되죠. 자, 그럼 이 사건 병인양요입니다. 1번 개경환도의 배경이 되었다. 강화도에 수도를 두었다가 다시 돌아가자. 몽골에게 항복이었죠. 고려시대 때 얘기입니다. 병인박해를 구실로 발생하였다. 정답이 2번이고요. 인조반정이 일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인조반정. 이게 광해군을 쫓아내는 거죠. 명목은 패모살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립에게도 항복했죠. 자, 4번 북벌운동이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병자호란 이후입니다. 같은 병이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5번 이자겸의 난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자겸의 난 인종 때였습니다. 고려 인종 때. 그래가지고 이제 네,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야. 인종이 이제 먼저 이제 손을 써가지고 이자겸을 제거하려다 발각됐죠. 그래서 결국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흥선대군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는 내전개혁, 다른 하나는 통상수교 거부정책. 네. 그래서 6월 달에도 병인 양요가 시험에 나왔는데 이번에도 병인 양요가 나왔네요. 14번 문제입니다. 미주신 농민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 농민봉기의 주도자 누구? 이제 본격적으로 근현대사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 성두환, 김덕명 등이 처형당했네요. 전봉준 동학농민운동 끝나고가 되겠죠. 참형이 아닌 교형에 처해졌는데 이에 일부 사람들은 그들에게 알맞은 처형을 시행하지 못한 것을 매우 한탄하였다. 한편 전봉준은 처형될 때 박영효, 서광범 등을 역적이라고 꾸짖고 죽었다고 한다. 적의 우두머리 최시영은 망명하여 결국 체포하지 못하였다. 최시영은 동학의 2대 교주죠. 즉 농민봉기 뭐예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 언제 일어났어요? 1894년 1차 봉기와 2차 봉기가 있었죠. 결국 2차 봉기 때 우금치 전투에 의해 가지고 패배.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군과 싸워서 패배. 여기 이제 우금치 전투. 그러면서 뿔뿔이 터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요게 좀 쉽지 않았었을 수도 있는 것이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 진압되었다는 동학농민운동에 있어서 자주 나오는 정답선지가 아닙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였다. 요러면 좀 더 정답률이 올라갔었겠죠.
그래서 약간은 좀 헷갈릴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몽골과의 강화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몽골과 항복해야 된다. 아니다. 계속 싸워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끝까지 싸우자. 삼별초죠. 삼별초입니다.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가죠. 3번,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묘청의 난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4번, 공화정치의 근대국가 수립을 추구하였다. 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가 신민회죠. 그 다음에 공화정 추구했던 게 1910년대 국내에 있었던 박상진이 조직한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울 거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공화제, 공화정 얘기했었었죠. 자, 5번, 조일통상장정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조일통상장정, 경제 파트에 나오는 얘기죠. 1883년입니다. 관세 설정, 방공령 설정 대신 최국 대우고 일본에게 주게 되는 거죠. 조일통상장정. 요게 이제 체결되는 계기가 82년에 조총상민수령 무역장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미소 통상조약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 등등등 해당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외국인이에요.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 한 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외국인 유공자 호머 헐버트. 호머 헐버트는 1905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1905년 줬고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조약?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 너무 중요하죠. 체결하자 황제의 특사를 미국 대통령에게 밀서를 전하고자 했다. 또한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대한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공로 등으로 1950년 외국인 최초로 건국 공로 훈장 태극장을 받았다. 보통 헤이그 특사 하면은 세 분 기억나죠? 이준, 이휘종, 이상설. 자, 이 세 명의 헤이그 특사를 얘기하는데 사실상 헐버트도 헤이그로 갑니다. 그래서 헐버트를 다른 명칭으로 보통 제4의 헤이그 특사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실제 헤이그로 가죠. 나중에 이제 갑니다. 자, 어쨌건 간에 지금 물어보는 거는 헤이그 특사도 아니고요. 을사늑약 이 결과로 옳은 것은입니다. 외교권을 박탈, 즉 을사늑약 결과 대한제국 외교권이 박탈되었다. 뭐 이게 이제 정답 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써 있죠. 그러면 이 외교권을 누가 가져갔냐 이겁니다. 통감부 설치했죠. 처음에 외교권이었지만 나중엔 국정을 전반적으로 간섭하는 기구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죠. 2번, 척합의가 건립되었다. 신미양요 이후에 전국에 척합의 건립입니다. 흥선대원군 때.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되었다. 보통 이 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에 포로 송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왔다 갔다 좀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 에도 막부에 보낸 사절단을 통신사라고도 합니다. 통신사라고 하는데 사실 뭐 조선시대 때 일본에 보낸 사절단을 통신사라고도 크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부산에 2개 항구가 개항되었다. 강화도 조약 얘기죠. 최초로 최국 대우가 허용되었다. 조일 통상장정은 일본 쪽이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최국 대우는 미국입니다. 조미소 통상조약 1882년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장입니다. 힘내죠, 힘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경성지방법원에서 총독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었다. 이 판결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양기탁, 이승훈은 비밀결사인 가의 주요 인물이다. 가는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설립하는 등 민족교육을 위해 힘썼는데 일제가 날조한 이번 사건으로 많은 애국지사가 한그물에 걸려들게 되었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아니할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예요? 신, 민, 회 되겠습니다. 신간회랑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1907년 애국개몽운동단체죠. 새로운 백성. 이제까지는 왕의 신하 혹은 백성이었다면 새로운 국민으로 태어나자 뭘 주장한다? 공화정을 주장한다. 너무 중요하죠. 자, 두 번째.
그리고 애국계몽운동단체이기 때문에 교육과 산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하였다. 자, 세 번째. 산업 들어가야겠죠? 태극서관과 자기회사. 이런 것들도 설립하게 됩니다. 자, 요 정도 하면 끝이 나느냐? 아니죠. 최근에 굉장히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국외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였다. 요게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 국외 독립군 기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이 꼬이네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신흥 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 강습소를 설치한 겁니다. 네, 요게 이제 바로 신민회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활동 되겠습니다.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였다. 바로 나오죠. 네, 다른 말로 국외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였다. 랑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만민공동회 1898년 독립협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러시아 불러가라. 러시아 불러가라. 한러은행 웬 말이냐? 저령도조차가 웬 말이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만민공동회였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러시아 제정공 철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인 만민공동회고 이 이후에도 만민공동회 몇 번 있긴 합니다. 3번 교조신원운동을 추진하였다. 이건 동학국민운동 직전에 나온 얘기죠. 교조였던 최재우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운동이 바로 교조신원운동입니다. 다음 4번 9번 신참 원칙을 표방하였다. 옛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 더하자. 옛것은 황제 중심의 체제요. 새로운 것은 교육, 군대, 그 다음에 상공업 이런 것들. 이게 바로 광무개혁 되겠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때죠. 자, 5번 일제의 황무지 개헌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선지로는 굉장히 자주 나오나 정답으로 뽑히는 경우 별로 못 봤습니다. 1904년에 만들어진 보안회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7번 가겠습니다.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온 고종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거는 아관파천이었고요. 아관파천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 이후에 발생이 됩니다. 1896년 2월 달쯤 해당이 되겠고요. 어디로 돌아왔대요?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고종에 환궁한 다음에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한 거죠. 대한제국. 이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한 게 언제예요? 1897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1895년 을미사변, 96년 아관파천, 97년 대한제국, 98년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그렇죠? 이렇게 갑니다. 자, 유럽풍 석조 건물인 덕수궁 석조전 1910년에 완공이 됩니다. 네. 천지신명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 황궁우 되겠습니다. 하늘에 이제 제사 지내는 환구단은 이제는 없고요. 부속 건물인 황궁우가 지금 남아 있죠. 뭐 결국 대한제국 때입니다. 1번 장영영이 창설되었다. 조선 후기 정조 때죠. 정조의 친위부대입니다. 자, 두 번째 경인선이 개통되었다. 언제예요? 1800? 그렇죠. 99년입니다. 네, 연도를 외워야 되나요? 이거 사실 문화 파트 문제가 겹쳐져 있는 건데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1897년, 99년 아니죠. 은행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한제국 시기 때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특히나 우리가 아간파천 가잖아요. 이때 이후에 경제 파트에서 배운 게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심화된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내주고 산림체벌권 내주니까 여기저기서 죄국대로 활동하겠다. 나 금광조, 나 은광, 나 철도부설권, 나 전기부설권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즉 철도부설권이 넘어간 건 아간파천 이후, 즉 대한제국 시기 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연도를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경인선을 알고 있는 것도 좋진 않을까. 최초의 철도. 네, 혹시 나중에 퀴즈쇼에서 도움이 될 수도. 최초입니다. 최초. 자, 세 번째 도병마사가 운영되었다. 도병마사 식목다감 언제? 그렇죠. 고려시대 때죠.
국방과 관련된 얘기였고요. 4번 독서상품과가 마련되었다. 네, 독서상품과는 신라 원성왕 때입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유교 서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차등 있게 해서 등용하겠다라는 거였죠. 5번 쌍성총관부가 설치되었다. 쌍성총관부를 탈환하였다. 이게 더 익숙하죠. 고려 공민왕. 그럼 그 전에 설치. 원간섭기. 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2번이 정답. 요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른 선지들이 워낙 띄엄띄엄 있으니 비슷한 시기는 이거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여기 이제 또 일제강점기 때 얘기죠. 일제강점기 때 일제 식민통치 문제는 발문이 항상 이겁니다.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문제는 10년대냐 20년대냐 30년대 왜 얘기 안 해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30년대 40년대는 9월 학평의 시험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시험 범위를 알아두면 네, 범위를 좁힐 수 있어요. 소식 들었나? 조선 총독이 정한 일제강점기죠. 기간 내에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토지를 빼앗겼다고 하네.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무서운 세상일세. 나는 헌병경찰에게 태형을 선고받는 사람을 봤다네. 자네도 조심해. 무서워. 이러고 있는 거죠. 키워드입니다. 1910년대 헌병경찰 태형 토지조사 사업, 그 다음에 회사령, 그 다음에 칼과 제복 입고 칼찬 교원, 네, 그 다음에 등등등 이렇게 나와야겠죠. 1번 홍경래의 난에 가담하는 상인입니다. 홍경래의 난 1811년 순조 때 발생한 19세기죠. 삼정의 문란, 평안도 지역차별 로 일어난 농민봉기입니다. 두 번째, 청에서 영선사로 파견되는 유학생입니다. 영선사, 조사시찰단 전부 다 81년에 파견이 되죠. 특히 청은 김윤식이 이끌고 가죠. 세 번째, 훈련받는 별기군 소속의 군인입니다. 별기군도 1881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모군란 때 습격당하죠. 네. 칼을 차고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에헤이, 졸고 있어! 네,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 정답 4번이고요. 5번, 궁극기무처에서 개혁안을 논의하는 관리. 궁극기무처? 그쵸. 너무 중요하죠. 1차 가부개혁. 네, 1894년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네요. 국채 1,300만 원을 갚아서 경제적으로 자립, 예속을 벗어나자 참여한 폐물, 폐지, 부인의 주요 인물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대구에서 서상돈 등이 가를 전개하자 은반지, 은장도 등의 폐물을 기부하였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의 키워드, 국채 1,300만 원. 그렇죠? 국채 1,300만 원. 요거 뭐로 갚자? 담배 끊읍시다. 단연, 여성들, 비녀, 가락지, 은장도, 은반지 이런 것들로 우리도 동참합시다. 자,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하나 돼가지고 모였는데 그걸 지원했던 게 바로 누구다?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정답 3번 되겠어요. 여러분, 국채보상운동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항상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았다입니다.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거의 80% 이상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였다입니다. 세트예요. 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여러분 고3 때 분명히 한두 번 이상은 만날 문제고요. 정답은 대한매일신보가 될 겁니다. 1번, 반공령 철회를 요구하였다. 요거는 이제 보통 1889년, 1890년 함경도 황해도 반공령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난정권 폐지를 주장하였다. 금난정권. 시전상인들의 독점권이죠. 요게 이제 없어진 게 통공정책, 정조 때 얘기가 됩니다. 자, 3번 정답이고요. 4번, 러시아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 저령도조차 웬 말이냐? 98년 만민공동회 아까 얘기했었죠.
네, 기억해 주세요. 자, 5번 한국중앙총상회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역시 이것도 1898년입니다. 시전상인들의 나름의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짜리네요. 자, 한국사 탐구활동 보고서입니다. 마인드맵으로 표현하기. 자, 가가 있고요. 탐구 주제, 그 다음에 표면적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네모, 실선, 실제 내용은 점선. 한번 볼까요? 가, 총독 임명, 문관 총독 임명 가능. 그러나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오, 그래요. 정치 참여. 그래, 너희 자치권 줄게. 부, 면, 군, 협의회, 도, 평의회. 근데 너희가 의결권이 없고요. 단순히 그냥 의견 제시하고 해주는 자문기구에 불과. 오히려 친일파들이 또 많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기구였다. 언론정책, 언론자유, 일부 허용. 원하는 대로 니네끼리 기사 써. 여론 형성해. 근데 신문 검열 강화. 이 기사 안 되겠어. 삭제. 이 단어 삭제. 이런 식으로 검열 강화. 뭐야? 말로는 해준다 그래놓고선 실제로 한 게 없네. 너무 기만적 아니야? 뭐 말로는 문화적으로 통치한다더니 너무 기만적 아니야? 이거 진짜 너무 기만적 아니야? 네, 이른바 문화통치. 제가 옛날에 학교에 수업할 때 한 학생이 이랬어요. 자, 여러분 질문 있어요? 모르는 단어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른바가 뭔가요? 이른바? 이른바가 응? 봤더니 이거였어요. 이른바 문화통치. 요 이른바는 뭐냐면 그냥 그들이 말하기에 이르기에 문화통치라고 얘기한 거지 실제 문화통치는 아니다. 그래서 이른바 문화통치 혹은 기만적 문화통치 이렇게 쓰죠. 아니면 따옴표 쳐가지고 그냥 문화통치 약간 인용구로 이렇게 이제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920년대 때 기만적 문화통치인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번 갑오개혁의 결과. 갑오개혁은 일제강점기가 아니죠. 무신정권 고려잖아요, 고려. 자,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과 문호 개방. 강화도 조약은 1876년. 그렇죠? 개항기. 붕당 정치와 탕평책의 추진. 요거는 이제 뭐랄까요? 탕평책이니까 영조 정조 뭐 그때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이 너무 선지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요. 일제강점기는 4번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고2 때 남은 한국사 시험은 11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월 시험은 이미 여러분 선배가 수능을 본 이후의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젠 내가 고3이구나. 그거 어떻게 대비하라고요? 그렇죠? 학력평가 기출로 해설 잘 듣고요. 개념 탄탄하게 다지면 문제없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바람과 같이 사라지다가 다시 11월 해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역사 파트너 준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